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머니의 손길처럼 물리치료를 받는데 그게 왜 치료가 안 될까요? 그러면 다음 단계 더 정확한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네. 있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분도 지금 전문신 분 같은데 스마트폰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손길 네. 요즘 많이 필요해요. 스마트폰 그런데 때문에. 목 디스크가 스마트폰이 이제 많이 요즘에 목 디스크를 이렇게 유발한다 그러는데 이게 또 이제 이 목하고 허리는 이게 척척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목이 안 좋으면 허리도 안 좋을 수 있고 아, 다 연결돼 있죠, 사실. 네. 엉덩이도 안 좋을 수 있고 예. 다리도 안 좋고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자세의 문제인데요. 스마트폰 단순히 생각하면 고개 구부리고 하면 이제 목에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한 자세로 오랫동안 꼼짝도 안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오래 앉아서 하는 자세 또는 이 벽에 기대갖고 한쪽 다리로만 지탱하는 자세, 엎드려 있는 자세, 이 모든 것들이 이 목뿐만 아니라 허리 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도 예. 생길 수가 있죠. 네. 한마디로 저기 옛날에 미국 배우 누구죠? 바나나의 대표.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누구였죠? 바나나의 제임스 딘. 제임스 아, 딘. 네. 제임스 딘 폰 항상 멋있게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러고 기대고 있고 딱 이러고 있고 그 멋있는 분이 척추질환으로 가는 자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름길입니다. 네. 평소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자세들이 참 악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세가 이제 몇 가지 언급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자세를 꼽으라면 오랫동안 앉아 있는 자세. 이게 예. 가장 안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참 오래 앉아 있는데, 네. 참 그래서 위험하네요. 우리 아들 녀석이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 디스크 생기니까 안 하지 공부 안 하는 거 아닌가. 네. 자, 그래서 요즘에 네. 옛날에는 허리병이라 그러면 이제 중장년층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점점 연령층이 낮아가지고 애들한테도 네, 맞습니다. 고등학생, 네. 심지어 중학생까지도 그 그래요. 어린 나이에. 네. 발병 연령층이 좀 많이 낮아졌고요. 여러 네.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앉아 있는 시간 길어지고 운동량 부족하고 이런 게 원인이 되겠고 예. 최근 좀 본 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최근 4년 사이에 허리 디스크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그 20대 환자 수가 과거에 비해서 1.5배, 50%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만큼 많이 늘었는데 그렇게 숫자가 늘긴 했어도 그분들 대부분이 최근에는 비수술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림 네. 준비했습니다. 그 네. 그림 볼까요? 네. 이 비수술 치료의 특징을 꼽는다면 첫 네. 번째는 비수술이기 때문에 절개가 없이 치료가 진행되고 또 시간도 보통 30분 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입원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 바쁜 직장인들, 학생의 경우에도 큰 부담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방법입니다. 네. 네. 저 메스를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메스를 딱 들면 메스를 듭니다. 이게 아니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비수술적인 방법이 정말 계속 개발이 되면서 다행이에요. 네.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정말 치료법이 다양해지면서 환자들한테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먼저 그럼 치료법 이제 개개마다 참 다를 것 같습니다. 검사부터 좀 받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네. 보통 온다고 막바로 치료합시다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진단이겠죠. 그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환자를 만나면 자료 영상 준비한 거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저렇게 네. 환자의 증상 말씀을 듣고 아픈 위치를 확인을 합니다. 아픈 곳, 허리, 다리 어느 부위가 아픈지를 확인을 하고 그 후에는 간단하게 좀 환자의 몸 테스트를 하죠. 신경이 눌리는 부위에 대한 그런 이제 예측을 하기 위해서 환자의 다리도 이렇게 좀 만져보고 또 저렇게 누워서 침대에서 다리도 이렇게 만지고 들어 올려보고 의심되는 병을 이제 의사 스스로 추측을 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이제 검사를 간단하게 하고 나서는 이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영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주로 네.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신경을 보기 위해서는 예. 현재 나온 검사 중에 저 MRI 검사가 제일 정확한 검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검사를 통해서 실제 이제 병이 있는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 병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정하게 되죠. 예. 예,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병을 확인을 하고 안 좋은 디스크 부위, 뭐 신경이 눌리는 정도를 확인한 후에는 어떤 치료가 맞을지, 디스크를 줄여주는 치료가 나을지 또는 유착을 풀어주는 치료가 나을지를 판단을 해서 치료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상은 발전하고 있고요. 눈 뜨고 일어나면 또 스마트폰도 계속 기능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점점 이 생활이 편해지는데 의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슬도 수술했던 것, 과거에 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그 치료법들이 점점 편리해지고 효과도 높아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 100%를 위해서 저희가 그 개발하고 연결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 과정 중에 하나가 비수술적인 치료법,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는 게 저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이 좀 어렵지만 내시경, 레이저 이 두 가지 장비로 칼 안 대고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네. 사용하는 기구가 칼이 아니라 위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얇은 관, 카테터라는 기구를 사용을 하는데 이 기구 덕분에 크게 칼로 절개를 하지 않고 치료가 가능하고요. 이 카테터라는 것에 내시경, 레이저를 연결을 해서 네. 실제 신경 눌리는 부위, 신경 압박하는 부위로 들어가서 내시경으로 보면서 이 병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칼을 대지 않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부담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레이저로 어떻게 해서 이 병변을 좀 제거를 하는지 시술 원리를 또 좀 들어볼게요. 네. 화면 준비한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인데 한자에 절개라는 표현을 썼지만 3mm 정도, 구멍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작은 구멍만 있으면 치료가 가능하고요. 내시경을 저 얇은 관을 통해서 신경 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 실제 이제 신경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 노란 신경 부위가 특별히 눌리는 곳이 저렇게 발견이 됩니다. 내시경으로 보면서 이 신경을 누르는 부분, 즉 디스크 네. 부분을 레이저를 적용을 해서 줄여주니까 신경이 네. 당연히 압박이 풀리고 증상도 좋아지는 방법이 되겠고요. 보통 걸리는 거- 시간이 한 20분 정도니까 오래 걸리지 않는 치료. 과거엔 저걸 더 찢어가지고 지금 레이저로 지진 부분을 칼로 도려내고 다시 그렇죠. 꼬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거를 잘라내기 위해서 겉에서 찢어내고 피부 근육을 처음부터 그게 아무는 시간이 예. 그게 더 아픔을 네, 걱정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회복 시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수술 후에 이 단점 중에 한 가지가 환자의 증상이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간에 일단 수술을 했으면 못 움직이고 쉰다. 하지만 그렇죠. 이 비수술 치료의 장점은 그런 기간을 없앴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습니다. 026676-0114, 026676-0114. 여러분 생방송으로 전화하는 그 방송이니까 네. 전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미영 씨가 받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저희 모친이요, 79세 할머니인데요. 아, 예. 네. 네, 선생님이 계시는 병원에서, 올 봄에, MRI 찍고, 허리가 많이 아파서 MRI를 찍었습니다. 네. 네, 허리가 젊었을 때부터 아프셔서, 전문적인 치료를 안 했었는데, 이제 올 봄에 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고, 특별히 뼈가 나거나, 뭐,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왔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협착이 많다고 하셨어요. 아.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시술을 했어요. 꼬리뼈로 뭐 카테터인지 뭐 넣어서. 예. 신경 성인술인지 뭐 그 이름은 모르겠어요. 묻지도 않았고요. 네. 예,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이제 한 6개월 지났는데 처음에는 조금 좀 편했는데 조금씩 지금 또 허벅지, 엉치 쪽이 많이 아파서 네.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시골에 계시니까 네. 이제 그때가 가까운데 아버님 언제셨죠? 올 4월, 5월 그 정도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 환자들이 최근에 종종 계셔서 이제 이게 비술적인 것이 뭐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 그 대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또 네. 하실 수 네. 있겠죠? 이제 치료 받은 지 6개월 정도 되셨다 그랬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시술 또는 이제 비수술 치료를 하고 나서 주로 이제 환자분들이 몇 번 뵙게 되거든요. 환자마다 네. 이제 회복 기간의 차이도 있고 좋아지는 속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술 후에 증상이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는 경우 몇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로는 간단한 추가적인 처치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일단은 네. 병원 내원하셔서 치료받았던 병원, 제가 이제 몸 나고 있는 병원이란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병원에 내원해서 상태를 좀 본 다음에 간단한 치료로 충분히 더 좋게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전화 끊어졌지만 그 신경성형수술이 가장 기초적인 수술이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비수술적인 부분에서.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께서 요걸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넘어가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경우도 자, 있고요. 치료를 받았는데 허벅지와 엉치가 더 땡긴다. 네.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받았는데 왜 더 땡기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서 또 전화하신 네. 것 같아요. 네. 자, 이 대목을 조금 더 네.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초반에는 호전이 되셨는데 최근 들어 엉치하고 다리 쪽으로 증상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중간에 저희가 몇 번 환자를 만나 뵈면서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이 한번 치료하고 이제 평생 가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조금씩 퇴행성 변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병이 과거에 있던 것이 다시 심해졌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병이 심해지지 않았는데 단순히 신경이 과거에 눌렸던 것 때문에 자극이 남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어느 쪽이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치료가 불가능한 게 전혀 아니고요. 게다가 네. 한 가지 시술 방법에서 큰 효과를 못 봤던 분들이 다른 종류의 방법들도 받아본다면 또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자주 있으니까 자, 일단은 그래서 내원하셔서 보는 게 좋을 것 그 같아요. 지금 설명한 게 신경성형술은 그냥 그 물리적으로 그걸 다 누른 거를 레이저 같은 걸로 잘라내는 게 녹여내는 네.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염증 세포라든가 문제 네. 같은 걸 다 이제 그런 화학적인 처리를 한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또 물리적으로 또 뭔가 튀어나와서 또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환자인데 싶어요 보니까. 자, 네. 그럴 때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경막에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치료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내시경과 레이저 두 가지 장비의 가장 큰 특징이 내시경은 눈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거. 네. 그 레이저는 단순히 약물 치료로 신경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신경 누르는 부위를 레이저로 근본적으로 제거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 효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치료 사례하고 특징 저희가 좀 준비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준비한 사례 첫 번째 환자는 50세 허리 디스크 환자입니다. 평소에 이제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최근에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더니 허리 통증도 심해지고 또 괜찮던 다리 쪽까지 증상이 생긴 환자고요. 준비한 왼쪽 사진은 이제 환자의 MRI 사진인데 위의 그림을 보면 디스크가 돌출되면서 신경 부위가 이렇게 좁아지고 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방법, 내시경과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을 했고 하고 나서는 이렇게 사진상으로도 돌출된 디스크 부위가 줄어들고 신경 부위가 넓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환자 증상도 이 시술 직후부터 허리하고 다리 쪽 증상이 빠르게 사라졌던 환자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특징 또 사례, 살펴볼까요? 네. 사례 보고. 네. 네. 한 가지 네. 사례만 더 네. 짚고 네, 네. 넘어가겠고요. 이 환자는 40세 환자인데 마찬가지로 MRI상에서 심한 허리 디스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도 치료 후에 디스크의 크기가 많이 작아진 모습을 이렇게 확인을 했고 또 원래의 증상, 허리하고 다리 통증이 심해서 잠을 거의 못 주무실 정도였는데 다리 통증, 허리 통증 많이 좋아지고 매일 숙면 취하는 데에도 별 문제 없을 정도까지 회복이 됐던 환자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제 시술 특징들도 한번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해볼까요? 경막에 네. 내시경 레이저 시술 특징. 가장 큰 네. 특징은 이 두 가지 중요한 장비, 내시경과 레이저겠죠. 네. 이 내시경의 역할은 이 실제 신경을 누르는 부분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근데 이 내시경의 그 정확도가 매우 높아서 CT, MRI 이런 정확한 검사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병들이 이 내시경을 보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자주 있고요. 또 레이저의 역할은 디스크의 크기를 줄여주는 것, 또 신경 주변에 생겨 있는 염증이나 유착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이 기구들 덕분에 칼대지 않고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02-6676-0114, 02-6676-0114 이 번호가 여러분의 이 기뻐하는 가을에 건강을 책임져주는 네. 네, 전화번호입니다. 이 시간에 생방송이니까요. 네, 네. 전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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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해서 자, 좀 이제 내용 이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또 시술 네.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네, 네. 준비한 영상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시술 장면 저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네, 이제 수술실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 비수술이지만 진행은 수술실에서 깨끗하게 진행을 하고요. 저렇게 보이는 것처럼 카테터 얇은 관의 끝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신경 주변 쪽으로 들어갈 때 병이 있는 부위만 이렇게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신경을 누르는 조직을 이렇게 이제 실제 시술 과정 중에 내시경을 이용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 내시경을 통해 확인을 한 후에는 저렇게 신경 주변 상태를 조영제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 눌리는 조직이 있으면 레이저를 이용해 풀어주게 되죠. 이제 잘 보면 신경이 지나가는 길들이 이렇게 네. 잘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예, 네. 수술실에서 진행한다고 겁내실 건 아니고요. 예. 부분 마취만으로 하기 때문에 시술 과정 중에 환자 의사가 서로 대화도 가능한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 왜 수술실에서 하냐 물어봤더니 안전을 위해서 세균 네, 그렇습니다. 세균이 네. 뭐 이런 데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누워보세요. 할 수 있는데 아, 그렇군요.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공기 중에 세균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세균 수술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 겁먹. 아, 저도 시술이지만.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0266720114, 0266720114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떻게 불편하세요? 제가 2년 정도 전부터 허리가 좀 아프고 네. 예. 다리가 당기거든요. 네. 작년에 디스크 진단 받았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저 37입니다. 37세.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예, 한 2년 됐고요. 네. 예, 자. 물리치료하고 운동, 수영 다 해보려고 하는데, 네. 네. 지금도 증상이나 이렇게 아픈 게 좀 이렇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선생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혹시 병원에 가서 MRI 같은 거 찍어보셨나요? 예, 예. 그때 뭐라 그러시던가요, 의사 선생님? 예, 그때 디스크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넘기겠습니다. 예, 뭐 정확한 치료 방법은 일단 디스크라 할지라도 MRI상의 심한 정도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일단 증상 말씀을 들어서는 물리치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물리치료만으로 치료하면 모든 환자가 완치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물리치료를 볼 수 있는 기간이 보통은 몇 주에서 길어도 한 2-달 정도입니다. 그 시간 내에 낫지 않는다면 아마도 물리치료만으로는 힘들 것이다 생각을 하면 되고요. 네. 최근에 많이 하는 치료가 디스크 환자에 대해서 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치료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적어도 환자분들 중에 80-90% 이상은 수술 없이 낫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비수술 방법 먼저 고려해본다면 좋은 치료 결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37세에 2년 전서부터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땡기고 MRI 찍었더니 디스크가 좀 튀어나왔다. 보통 이럴 때 3, 4, 5번 그 중에 하나겠죠? 네. 그렇다면 네. 이거 저 이제 서당계 전문가세요. 한 20년이면 이렇게 돼요. 네. 네. 그렇군요. 저도 고참 서당계입니다. 네. 네. 자, 그럼 그래서 이제- 이분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건데 수술보다는 그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뭐 이런 걸로 예. 하게 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네, 맞습니다. 네. 자,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더 살펴볼까요? 네. 특징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칼로 째지 않고 디스크 또는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네. 걸린 시간도 한 20-30분 정도면 충분하니까 굳이 입원 같은 걸 하지 않고 진행할 수가 있고요. 또 한 네. 가지 장점이 부분 마취만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병이 있는 분들, 연세 많으시고 뭐 고혈압, 당뇨 같은 뭐 지병, 뇌졸중 이런 병이 네. 있는 분들도 수술과는 다르게 큰 부담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네. 통증이 있고 병이 있으시다면 병원을 겁내지 마시고 일단 이런 치료를 먼저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치료 사례를 좀 볼까요? 네. 예, 준비한 사례, 지금 보여지는 사례는 이제 협착증 환자가 되겠고요. 65세 환자이고요. 과거에 한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 받고 괜찮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다리하고 허리 쪽으로 통증이 생겨서 내원을 하셨는데요. 아. 네. 이 사진에 표시된 것처럼 허리의 4~5번 쪽에 다시 협착증이 심하게 발생이 한 상태였죠. 근데 이제 과거에 받았던 수술에서 이 수술 후에 이제 그 회복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셨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엔 수술 없이 비수술 치료, 내시경과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 방법 쪽으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네. 하고 나서는 다행히 수술하지 않고도 증상이 많이 좋아졌던 환자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네, 이렇게 그렇군요. 수술을 예. 받았던 네. 환자에서도 이 내시경 레이저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자주 있고요. 네. 또 다음 또 환자도 한 사례 볼까요? 네, 협착증 환자인데 이 환자는 64세 여자 환자인데 당뇨가 매우 심했습니다. 오. 도저히 병원에서
병이 심하지만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이 같이 있는 심한 상태이지만 네. 도저히 이 심한 당뇨 때문에 수술 진행하는 게 위험성이 꽤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듣고 참고 지내셨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증상이 점점 심해지니까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한 달 넘게 거의 집에서 누워만 지낸 분이거든요. 네. 네. 이런 분들도 이 시술의 경우에는 크게 전신 마취나 큰 절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고 증상이 좋아진 건 물론이고 사진상으로도 오른쪽 그림처럼 신경 지나가는 길도 펴지고 디스크 튀어나온 부분도 들어가서 이렇게 증상이 좋아졌던 환자입니다. 이분은 네. 당뇨도 심하셔서 사실 수술받기 굉장히 고민되셨을 텐데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지금 허리 디스크랑 척추관 협착증 같이 오셨잖아요. 예, 예. 요게 좀 다른 질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다른 질환인데 네.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경우도 자주 있거든요. 네. 디스크는 주로 젊은 분들, 활동량이 많은 분들이 주로 잘 발생이 되고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은 연세가 드신 분들, 노화로 인한 병인데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디스크는 신경 가닥 하나가 눌리면서 한쪽 다리 쪽으로 통증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노화로 인해 길 자체가 좁아지면서 신경 여러 다발이 눌리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양쪽 또는 한쪽 다리에 저림이 주로 걸을 때 심해지는 특징이 있는데 네. 네. 연세가 드시면서 어느 정도 협착증이 생기고 거기에 디스크도 병발되면서 두 가지 병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비슷하지만 또 차이가 있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협착증 증세가 네. 심할수록 통증의 부위도 점점 넓게 되는데. 그렇겠죠. 네. 자, 종아리 쪽 통증이 있었던 치료 사례를 저희가 이게 이제 풍선 확장술 뭐 이걸로 치료했던 네, 케이스가 맞습니다. 있는데요. 네. 우선 그걸 보고 풍선 확장술이 어떤 건지 네. 좀 저희가 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죠. 예. 이 환자는 특히 이제 다리 쪽 증상이 심했던 환자입니다. 왼쪽 다리 쪽으로 통증이 많이 심해서 특히 이제 종아리 쪽 통증 때문에 10분도 걸을 수 없을 정도의 증상이 있던 환자고요. MRI 사진을 보면 정상적인 신경 구멍에 비해서 이 아래쪽 구멍, 빨갛게 표시된 구멍이 작아졌죠. 이쪽에서도 오른쪽에 비해 왼쪽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진 상태입니다. 네. 이 환자는 풍선을 이용해서 실제 이 통로를 저희가 넓혀드렸고요. 네. 시술 전에는 통로가 막혀 있어서 신경 지나가는 길이 끊겨 있었는데 이게 시술하면서 풍선으로 넓혀주고 나서는 신경 지나가는 길이 끝까지 이렇게 잘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0분도 못 걷던 환자가 어, 시술 직후부터는 통증이 사라지면서 예. 보행이 많이 편해졌던 환자죠. 예. 하기사 네. 지금 이렇게 눌렀던 건데 자동차 사고가 나잖아요. 네. 그럼 사람이 이렇게 차에 이렇게 눌렸는데 다리가 꼈어. 네. 뭐 이렇게 지렛대로 하는 거보다 요즘에 보니까 소방사 119 아저씨도 네. 오셔갖고 뭘 이런 걸 뚝 집어넣더니 공기를 샥 집어넣으니까 풍선이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 차를 들어. 풍선이 차를 들어요. 그렇죠. 차 내고 그래갖고 아. 사람 다리가 쭉 빠지는 걸 봤어요. 풍선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공간이 비슷한 넓힐 수가 얘기죠. 있을 예, 정도로. 맞습니다. 예. 풍선이라고 다 바늘만 대면 터지는 그런 풍선이 아니고요. 네. 네. 특수하게 제작된 풍선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경 지나가는 길을 넓힐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 풍선 확장술은 좁아진 척추관 자체를, 길 자체를 네. 근본적으로 넓혀주기 때문에 신경이 풀릴 수밖에 없는 방법이고 가운데 보여진 게 그 실제 풍선의 모습입니다. 아. 이 부분을 좁아진 부위에 넣어서 이 실제 좁아진 길을 풍선을 이용해 넓혀주고 나면 이 구불구불 눌렸던 신경이 이렇게 반듯하게 펴지면서 예. 증상이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해서 또 여러분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예. 예. 아니, 어떤 점이 이렇게 불편하신가요? 제가 수술을 세 번 했습니다. 디스크 수술을. 세 번이나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른 다리가 발목도 안 제끼고 이러고 지금 네. 막 치리고 따갑고 그래요. 네. 그래 네. 사실은 제가 보니까 4번, 5번 디스크 수술했는데 그것도 협착증이 또 있고 또 1번, 2번에 협착증이 있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수술도 못하고 1번, 2번 수술 잘못하면 뭐 전신 마비가 올 수도 있다 하는 바람에 걱정을 돼가지고 수술도 안 하고 지금 그래 견디고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아버님? 78년. 네. 78세 되셨고, 예. 거기서 그 병원에서 MRI 같은 걸 찍었더니 최근에 그런 말씀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병원에서요? 예.
MRI는 언제 찍어보셨죠? MRI는 찍기는 한 2년 전에 찍었고, 이번에 이거 그냥 이제 일반 엑스레이가 있으니까, 네. 그걸 찍으니까 그게 척추에서 나타나네요. 자, 선생님, 걱정이 이거는 많이 좀 되시겠네요. 어떻게 저희가 여러 가지 네. 복합적인 그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네.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 척추에 생기는 병, 특히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병은 멈추는 질병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씩 계속 진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치료 방법을 처음에 수술로 선택을 할 경우 그 다음 치료 방법들은 당연히 병이 조금 더 심해지면 다시 치료를 받고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수술로 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첫 수술에 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수술은 수술 자체의 방법은 조금씩 더 힘들어지고 환자가 증상이 좋아지는 정도는 작아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이런 이유 때문에 비수술 치료를 권유를 하고 있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의 1, 2번 디스크 이쪽은 통증뿐만이 아니라 소변, 대변 그리고 운동 힘까지 관장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술의 위험성이 조금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환자분은 수술을 받으셨다 그랬지만 이렇게 수술을 받았고 그 뒤에 다시 증상이 재발된 경우에도 제가 보여드린 사례처럼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 방법에서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허리 아래쪽 4, 5번 쪽은 아마도 내시경을 이용해서 길을 넓혀주고 유착을 제거해주는 방법, 즉 과거 수술 부위 쪽에 생긴 유착을 제거해주는 방법으로 좋아지게 할 수 있을 걸로 추측이 되고요. 그 위에 부분은 상태를 봐서 디스크의 크기를 고주파라는 걸로 줄여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비수술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충분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1, 2번 얘기를 많이 합니다. 1, 2번 시술 잘못하면 이 대소변 관련된 걸 건조하는 게 신경이 있기 때문에 전신마비가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비수를 계속 발전시키는 거 아닙니까? 의술이? 예, 맞습니다. 이걸 이제 복합적으로 저희가 약 조제하듯이 몇 가지를 조제해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네. 네. 좋아질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자, 희망을 조금이라도 지금 전하신 그 78세 우리가 어르신께 드려드릴 수 있어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VCR 준비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화면 준비했습니다. 네, 풍선 확장술도 크게 절개하지 않습니다. 3mm 정도의 구멍 정도면 충분하고요. 이 구멍을 통해서 카테터라는 이름, 얇은 관을 이렇게 넣게 되죠. 이 얇은 관이 이제 영상을 보면서 들어가서 신경이 눌리는 부위를 이렇게 찾아내게 됩니다. 이 협착과 유착 때문에 신경이 눌리면서 빨갛게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위를 얼마나 아플까요? 예, 그렇죠. 풍선이 실제로 넓혀주는 과정이 오른쪽에 그림에 표시가 되고 있고요. 네. 이 장점 중에 한 가지는 신경 부위 한 군데가 아니라 신경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풍선을 이용해서 다 넓혀주기 때문에 예. 증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간단한 원리인데도 참 신기합니다. 실제로 좀 치료한 사례 저희 살펴볼게요. 비교적 네. 예후가 좋은 사례 좀 보여주시죠. 네. 네. 척추관 협착증에서 이제 주로 쓰이는 방법인데 이 환자는 60세 여자 환자입니다. 이 협착증이 워낙에 심하셔서 통증이 주로 허벅지 뒤쪽으로 당기는 통증이 나타나고 특히 밤에 심해지면서 경련까지 생기고 쥐나고 잠을 못 잤던 환자분이거든요. 예. 좌측의 사진을 보면 이 신경 보는 신경 조영술에서 신경 중에 가닥 작은 가지 부분이 아예 막혀서 보이지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치료 과정 중에 이렇게 보이는 풍선을 이용해 넓혀주고 나서는 보이지 않던 신경 가닥이 이렇게 잘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네요. 예. 그렇군요. 요 눌렸던 신경 부위가 풀어지면서 증상이 좋아졌고요. 다음 다행히 케이스 볼까요? 예, 네. 밤에도 잠도 잘 주무시게 됐던 환자고 예. 이 환자도 협착증 환자인데요. 증상이 아주 오래됐습니다. 20년 정도. 그래서 최근에는 걸을 수 있는 시간이 5분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던 환자인데 이렇게 치료하고 나서는 마찬가지로 막혔던 신경이 풀리면서 신경이 나타나고 증상이 좋아지면서 걸을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을 걸어도 증상이 없는 정도로까지 회복이 된 환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0266760114, 0266760114번입니다. 이 전화번호를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토요일 되시면, 일요일 되시면 전화 주시면 그럼요. 아플 때마다 상담 확 받으시면 책임질 수 됩니다. 있어요. 저희가 장담합니다. 네. 자, 한번 전화 받아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예. 그런데 동네 신경외과를 좀 다니고 그래갖고 좀 나을 때도 있고 그렇다가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아프고 앉아있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갖고서 에머네도 찍으니까 3번, 4번이 좀 나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떻게 나쁘다고 선생님이 그러시던가요? 디스크 쪽이 있는데 3번, 4번이 나쁘다고, 좀 나쁘다고 그래서 거기서 주사도 맞고 뭐 이러면 조금 낫다가 다시 아프고 뭐 이러거든요. 네. 네. 환자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73살입니다. 네, 73세시고 말씀하신 병 외에 다른 병 앓으셨던 적은 없고요. 예를 들어 뭐 심장이나 뭐 뇌라든지 다른 병은 없으셨어요? 네, 없었어요. 예. 예, 말씀하신 증상 중에 주로 앉았다 일어설 때 통증이 심하다 하셨는데 걸음 걸으시는 건 어떠신가요? 걸음 걸을 때는 괜찮아요. 괜찮으시고요. 통증이 네. 주로 허리 쪽에만 있고 다리 쪽은 괜찮으신가요? 어떤 땐 좀 다리 쪽에도 통증이 있을 때가 있고 네. 없을 때도 있고. 예, 주된 증상은 허리 통증이시고 네네. 예, 증상 말씀은 알고 계신 것처럼 디스크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제일 많겠습니다. 예. 예, 주로 네. 이제 연세를 고려할 때 일부 경도의 협착증도 물론 같이 있을 수 있겠지만 통증의 근본 원인은 일단은 디스크 쪽이 더 의심이 되고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 중에서는 아마도 경막의 내시경 시술 이런 쪽의 치료를 먼저 고려를 해볼 것 같고요. 말씀하신 주사 치료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사 치료를 했을 때 그 치료 효과가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든지 계속 증상이 다시 생긴다면 네. 그 주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 단계 실제로 디스크의 크기를 줄여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을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시경을 보면서 레이저를 쏜다면 디스크의 크기를 수술하지 않고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화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보면 정말 비수술적 치료인데 효과를 본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도 정말 특수 장비로 해서 회복 기간도 짧고 뭐 흉터도 안 남고 좋은 것 같거든요. 어떤 좀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 다시 해주시죠. 네. 이 비수술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칼로 째지 않는다라는 네. 게 되겠고요. 지름 2mm 또는 3mm의 표현을 쓰는데 작은 구멍만 있으면 이 얇은 카테터를 이용해서 치료가 충분히 됩니다. 주된 치료 방향이 약물을 주입해서 부종이나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또 신경 주변에 이 염증으로 생기는 유착 또는 과거 수술로 인한 유착이 신경을 자극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치료가 가능하고 예. 또 디스크의 크기까지도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것 여러 가지 방면으로 쓰이고 있고요. 네. 말씀드린 풍선 방법도 이 미세 카테터를 이용해서 칼로 째지 않고 예. 신경 지나가는 길을 넓혀주는 방법이니까 작은 관 하나가 상당히 다방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이죠.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집어넣어서 거기 염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통증을 유발시키는 거를 쫙 약물이나 이런 걸 집어넣고 쫙 깨끗하게 이제 클리어 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건 물리적인 건 아니고 화학적인 치료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날 레이저는 쫙 있는 걸 녹여갖고 쫙 없애버리니까 네, 그 두 개 가지 병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네. 풍선 확장선은 이제 넓혀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풍선이 빠지면 다시 또 통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네. 물론 근데 그게 저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들도 저처럼 이렇게 굉장히 일차원적인 풍선이 빠지면 다시 좁아지니까. 그러니까 네. 예. 물론 말씀드린 네. 것처럼 협착증이라는 병 자체가 갑자기 거꾸로 역으로 돌아가는 병은 아니니까 치료를 받은 후에도 조금씩 진행은 하겠지만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는 병입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설사 치료 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 병이 다시 생겨도 그때에도 여전히 풍선을 이용해서 다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 그게 또 하나의 네.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풍선을 한번 늘려놓으면 이렇게 중력의 법칙상 이렇게 이게 떠 있잖아요. 근데 풍선 넣었다 풍선 빼면 이렇게 똑 떨어져 다시 좁아지잖아요. 그렇진 근데 않고요. 신경이 그거는 그 공간을 채우기 때문에 다시, 예. 다른 것들로 다시 그렇게 채워지는군요. 눌리지는 않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궁금한 거야, 사실은. 의사 그렇죠. 선생님들은 뭐 저런 걸 물어보나 그러지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눈높이와 우리 그 시청자 눈높이는 사실 같진 않아요. 그렇죠. 전문가와 그러니까 저 같은 이 비전문가가 옆에서 역할을 잘 해줘야 돼요. 네. 네, 이게 좀 네. 잘 안 잘리려고 저도 그냥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상상만 하니까 참 어려운 그러니까. 면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 시술 과정도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볼게요. 네. 네, 이 수술실 모습이 또 이제 보이고 있죠. 네. 부분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심한 방법은 아니고요. 저렇게 카테터 끝부분에 풍선이 있습니다. 이 풍선이 실제로 이제 부풀렸다가 오므렸다 이렇게 가능한 풍선이고요. 오, 예. 조그마네요. 네, 이렇게 특수 영상을 보면서 풍선이 커진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죠. 네. 저 부위가 늘려놓네요. 신경이 네. 좁아졌던 부분인데 그 부위를 풍선을 이용해서 저 안에 이제 액체를 채워 넣는데 액체를 채운 풍선을 부풀렸다 줄였다 하면서 공간을 넓혀주면 그동안 막혀서 보이지 않던 신경 가닥이 저렇게 이제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네요. 네. 다시 얘기하면 공간이 넓어지면서 그 공간을 원래 눌려있던 신경이 다시 원래 모습대로 복원돼서 채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네. 증상도 따라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자, 전화 전화 연결도 연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자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시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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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제가 한쪽 다리가 예. 한 5년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미터가 걸어가지 못해가 쭈그릴 정도로 이렇게 다리가 절리고 아팠어요, 땡기고. 아, 오래되셨군요. 네. 예. 그러다가 정 못 견뎌서 이제 남자가 울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아프셔서. 선생님께서 우셨어요? 예? 선생님이 우셨어요? 네, 제가 울었죠. 정말 몇 통증이 살인데 엄청- 우셨어요? 네. 제가 그때 당시 제가 지금 63이니까 네. 50대 때죠, 50대. 네. 그래, 아, 뭐, 50대 우셨다고요? 네. 저도 50대인데 가끔 울어요. 낙엽이 떨어지는 것만 해도 어째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서러워서. 아. 그래서 정 견디다 못해서 네. 저는 경남 진주입니다. 예. 네네. 예, 그래서 서울까지 뭐 좋은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여기가 클리닉 센터가 하나 생겨서 그 수술 날짜를 받으러 그러면 계단을 기어서 올라갔어요. 예, 너무 아파서 그랬는데 수술 날짜를 받고 접수를 하고 돌아내리면서 계단을 서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는 네? 유야무야로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게. 예. 접수만 하시고 그럼 오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바로 그대로 이제 그 증세가 없어졌어요. 아, 네. 그런데 다리는 현재 그때 당시에 오른쪽 다리가 먼저 왔습니다. 네. 먼저 와가지고 현재는 지금 다리가 절림 현상이 지금 깨끼 바깥에서 3개째까지 가네요. 그러고 왼쪽이 다시 왔어요. 네. 오른쪽이 먼저 오고 이제 왼쪽이 다시 왔는데 요 근래 지금 어제도 제가 서울 가서 거리를 갔다가 한 2시간을 좀 걸었습니다. 네. 지방하고 틀려가지고 걷는 거리가 좀 많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허리가 딱딱 지금 마치고 왼쪽까지 지금 마비가 살살 오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병원에서 MRI를 찍어 보셨나요? 그때 당시는 찍고 뭐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언뜻 최근에 언제 병원에 가셨나요? 요 근래는 지금 안 갔습니다. 지금 첫 상담입니다. 자, 일단 좀 그 상담을 좀 깊이 있게 이분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일단은 이전에 이제 수술적 치료를 예약을 하셨다가 다행히 이제 받지 않으셨는데 그때도 병이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이 갑자기 없어져서 증상이 좋아졌던 건 아닐 겁니다. 이 병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데 대신에 이 협착증에 의해서 신경이 눌릴 경우 신경을 자극하는 정도가 원래 심했다 덜했다 하거든요. 네. 증상 자체가 계속 똑같지는 않습니다. 심했다 덜했다 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좀 좋아지는 주기가 딱 그때 마침 걸려서 수술을 피하고 지내오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병이 없어진 건 아니니까 증상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가 있고 보통은 나타날 네. 경우 점점 더 심하게 나타나죠. 지금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건 맞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네.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 날짜를 잡았던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 그 사이에는 수술보다는 이 비수술 치료 위주로 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적어도 한 80-90% 정도의 환자는 예. 비수술 치료로 수술 가기 전에 증상이 좋아지시니까 네. 수술 치료 전에
비수술 치료, 특히 내시경이나 풍선을 이용한 치료 방법적으로 고려해보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전화하신 선생님께서 너무 선하게 잘 사셔가지고 수술하려고 딱 갔는데 조상님들이 딱 이게 아니면 큰일 나니까 하지 마. 딱 통증을 이렇게 좀 이게 무슨 그러게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학적인 얘기하면 좀 미신 얘기하는. 네. 저 지금 어쨌든 지금 비술적인 수술이 많이 그 그럼요. 시술법에 치료법도 발달되어 있기 많죠. 때문에 여러 가지 상태를 좀 체크해볼 네. 만한 찬스가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자, 그럼 치료 내용을 사례도, 예. 치료 사례. 예. 풍선 확장수 치료 사례 비교적 이유가 좋은 사례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볼까요? 네, 이 환자는 70세 환자의 사진이 보이고 있는데 허리 통증은 오래됐고요. 최근 들어서 다리가 너무 저리니까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병원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색깔 보여지는 사진이 실제 몸의 체열 검사라는 사진입니다. 적외선으로 본 그림인데 환자가 통증 저림을 느끼는 부위 쪽으로 이렇게 색깔이 파랗게 표현되는 검사가 되겠고요. 네. 시술 전에 보면 양쪽, 특히 이제 무릎 및 종아리 쪽에 이 저림이 심하게 있었고 사진상으로도 그게 확인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네. 치료를 풍선을 이용해서 신경 지나가는 길을 넓혀주는 치료를 시행을 했고 예. 하고 나서는 이렇게 우측 그림처럼 색깔도 종아리 쪽으로 돌아오고 또 증상도 통증, 이 다리 저림 모두가 좋아졌는데 이 환자는 좀 반응이 좀 빨리 나타난 편이라서 네. 이 시술 직후부터 좋아지는 환자입니다. 근데 이 좋아지는 속도는 환자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어서 네. 모두가 다 시술 직후부터 좋아지지는 않는데 좀 네. 빠르게 좋아졌고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며칠 내지 또 몇 주에 걸쳐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네. 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저희가 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방송 네. 보시면서 나도 저걸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 좀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좀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풍선 확장술을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은 일단은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척추관 협착증 환자라면 그 누구든 처음인 환자든 또는 수술을 받고 나서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환자이든 모두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시술 방법,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나 또는 신경 성형술, 고주파 감압술 여러 가지 비수술 방법에서 효과를 못 봤던 분들도 이 풍선을 이용하면 이 지나가는 길 자체를 근본적으로 넓혀주니까 네.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자주 있고요. 네. 증상으로 살펴본다면 요통 환자, 다리 저림 환자, 급성이든 만성이든 이분들이 대부분 신경이 자극받아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자극을 예. 가라앉혀주면 좋아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대부분 보니까 사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좀 안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다음에 또 시술을 좀 1차 시술을 받았는데 효과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또 뭔가에 또 통증이라는 게 또 왔을 때 네. 과연 그 전에 받은 시술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오해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 어떤 걱정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자, 근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그 여러 가지 어떤 연령대들이 전화하셨는데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예방법 하나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비수술적인 방법이 수술 안 하고 어떤 것들이 좀 발전될 수 있을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예방법 말씀드리기 전에 있어서 모든 치료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작은 물리치료 약부터 큰 수술까지. 근데 이제 치료의 가장 큰 원칙은 환자의 증상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되 가급적 작고 몸에 해가 되지 않는 방법부터이거든요. 큰 치료는 마지막에 해도 늦지가 않고요. 예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자세입니다. 자세.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예. 길어질수록 증상이 나빠지니까 네. 가급적 오래 앉아있지 말고 앉아있을 경우 가급적 등을 고추선 자세로 이렇게 앉아있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허리와 목 주변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 나빠지는 걸 좀이라도 늦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알겠습니다. 아들 녀석 이 방송 보면 아빠 오래 앉지 말라고 이거 아빠가 얘기했잖아. 이거 공부하고 맨날 돌아다니까 좀 걱정되지만 네. 저 지금 1시간 앉아있고 10분 동안 운동하고 그걸 좀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세바르면의 최규현 원장님과 함께 척추질환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